정산세무 1급 교재 151페이지에 94의 기출문제 법인세 실무. 신한은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제조 동력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연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법인 세무조정 메뉴를 이용해서 재무회계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해서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하시오. 작성 대상 서식은 접대비 조정 명세에서 값을, 업무무관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에서 값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에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 값을이 있습니다. 1번. 당사의 접대비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접대비 계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접대비 지출액은 모두 건당 3만원 초과분이고 언급된 거래 외에는 모두 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게 다 3만원 초과하는 접대비래요. 3만원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점표,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받아야 됩니다. 신용카드 등의 의미는 그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기 그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상 매출액은 22억 2천만 원이고 이 중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 5,200만 원 포함되어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의 접대비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 개인적 경비는 대표이사가 내야 될 걸 회사가 대신 내준 거니까 그치? 송금 불산입이고 이거 주주가 썼으면 배당이고 임직원이 썼으면 상여입니다. 임원 개인카드 사용하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으로 봐요.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 송금불사, 기타 사회주 처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복리후생비 제조원가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직접 생산한 원가 120만원의 제품을 거래처에 사업상 증여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부가세 수정신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제품의 시가는 180만원. 현물 접대비는 시가와 원가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큰 금액으로. 원가로 하면 120만 원에 부가세 18만 원에서 138만 원이고 시가로 하면 시가 180만 원에 부가세 18만 원에서 198만 원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얘는 이제 시가로 그 원가와 시가 중 큰 금액이니까 현물 접대비는 198만 원을 사용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이해 갔을까요? 법인조정에 감옥별 세무조정에 접대비 조정 명세서 가셔서 상단에 불러오기 하시면 수익금액하고 접대비 제조원가,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라고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이렇게 불러온다는 얘기죠. 근데 수익금액 22억 2천만 원 중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게 얼마 있어요? 5,200만 원은 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 넣어주면 일반 수익금액 줄어들고 접대비 제조원가가 3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2,012만 원,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3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3,46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F2 눌러서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198만 원. 이해 갔을까요? 현물 접대비에는 기준금액 초과액이라는 게 없어요. 그치? 현물 접대비는 법정 등록을 요하지 않다 보니까 기준금액 초과액이라는 게 없고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 중에 개인적 경비가 231만 원. 그럼 결국은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금액 3,460만 원 중에 231만 원은 증빙불비나 개인적 경비니까 얘는 접대비가 아니란 얘기야 결국은. 그럼 3만 원 초과하는 접대비는 얼마야 결국? 3,229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 총 초과금액,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이
원래 3,229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이해 갔을까요? 얘를 안 바꿔줘도 채점에는 영향은 없대요. 영향은 없는데, 응? 이 기준금액 초과액의 의미가 3,229만 원 돼야 돼. 왜냐면 231만 원은 접대비가 아닌 거잖아, 아예. 그럼 3만 원 초과하는 접대비가 3,229만 원인데, 그 중에 신용카드 안 쓴 거, 임직원 카드 그런 게 얼마 있대요? 89만 원 자동 나온 거지, 그지? 따로 건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접대비 제조원가는 예, 상관이 없고, 아, 이거 여기 복리후생비가 복리후생비가 제조원가구나. F2 눌러서 복리후생비 제조원가 500번대. 지금 여기다가 복리후생비라고 돼 있으니까 복리후생비 자동으로 안 불러온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복리후생비 198만 원 넣어준 거고, 만약에 여기 접대비라고 나왔어. 만약에 여기 접대비, 여기 봐봐. 접대비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접대비 제조원가에 이미 138만 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얼마만 더 추가해줘야 돼? 얼마만 차이? 138만 원하고 198만 원 차이가 얼마야? 60만 원이죠. 그런 경우는 여기다가 60만 원만 더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배정 과목을 접대비 제조원가로 처리했다면, 어? 배정 과목 접대비 제조원가로 처리했다면 접대비 제조원가 이미 138만 원이 들어가 있다, 그지? 그래서 차이나는 60만 원만 추가해주면 되고, 지금은 접대비 제조원가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으니까 복리 후생비라고 돼 있으니까 아예 접대비 속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개정 과목 우리가 추가로 넣어준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여기까지는 됐고, 접대비 조정 값제는 예, 문화 접대비가 없으면 나머지 자동 작성해주죠, 그지? 저장하시고 예,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접대 출제자가 여기 직접 입력을 해서 이렇게 냈어요. 그냥 여기다 그냥 입력할게요. 그냥 개인적 경비. 예, 직접 입력으로 돼 있으면 그 조회가 안 됩니다. 직접 입력을 해제하시면 조회가 되고, 개인적 경비 231만 원은 대표이사에 대한 예, 상여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예,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가 89만 원은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유출이고, 대비 한도 초과액 1,098만 400원은 예,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유출입니다. 됐나요? 예,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됐고, 두 번째. 이제 다음의 자료에 의해서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가부를 서식을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예, 우리가 돈 빌려서 업무에 쓴다고 돈 빌려서 발생한 이자는 예, 그 이자 비용은 송금으로 인정해 주지만 업무에 쓴다고 돈 빌려서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 돈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예, 그 이자 비용을 송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게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입니다. 예,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내역은 가분행, 을은행, 병은행 예, 지급이자 예, 나왔고 지급이자 넣어주면 지급이자하고 예, 이자를 넣어주면 적수는 알아서 나오고요. 가분행의 지급이자 중 200만 원은 토지의 건설자금 이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건설자금 이자는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이자 비용 처리했으니까 예, 송금불산 유보 발생이고 업무무관 자산 내역은 대표이사의 사용 목적으로 별장을 전용도에 2억 원에 취득하였다. 그러면 이건 이제 업무무관 부동산이 2억 원 있다는 얘기고, 그지?
업무무관 부동산 2억 원 있다는 얘기네, 결국은. 업무무관 자산 등 차입금이자 조정 명세서 즉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인데요. 순서가 어떻게 돼? 순서가 채, 비, 던, 업입니다. 이 순서 잘 물어봐요. 이것도 이론 문제로도. 돈 빌려서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 이자가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냐, 비실명 채권 증권 이자냐. 그럼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나 비실명 채권 증권 이자는 기속자가 누군지 안다 모른다. 기속자가 누군지. 기속자가 누군지 모르면 기속자한테 세금을 거둘 수가 없다 보니까 손금 불산입이고요. 만약에 소득을 주면서 원천징수했으면 원천징수한 세금은 국가나 지자체 기속이니까 기타 사회이출이고, 원천징수를 안 했다면 대표자에 대한 상해 처리합니다. 건설자금 이자는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이자 비용 계산했으니까 손금 불산입 유보 발생이고요. 업무무관 자산 등 차입금 이자는 업무와 무관하게 썼으니까 손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이에요. 여기까지 먼저 한번 정리해 주시고,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과목별 세무조정의 밑에서 5번째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들어가셔서 먼저 적수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업무무관 부동산 적수, 업무무관 동산 적수, 업무무관 가지급금. 동일인에 대해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으면 상계처리이기 때문에 가수금도 있으면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업무무관 그 부동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무관 부동산이 전년도에 취득했으니까 전년도에 취득했으면 1월 1일 2억 원. 전기월이죠. 전기월 1번 2억 원. 그러니까 업무와 무관하게 2억 원 사용했다 이런 얘기고요.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가셔서 이자율이 첫 번째는 8%, 지급이자 800만 원 넣어주시면 알아서 적수 계산해주고, 여기 숫자를 안 바꿔놨네. 여기 36억, 365억이죠. 366일 때 나왔던 문제인가 봐. 내가 근데 숫자를 안 바꿔놨네. 365억이고, 가본행의 이자 800만 원 중에 채권자 불명 사채 이자,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는 아니고 건설자금 이자가 200만 원 있대요. 건설자금 이자가 200만 원. 200만 원 있고, 그 다음 은행은 6% 이자 900만 원. 적수가 547억 5천. 547억 5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원행은 4%, 지급이자가 700만 원. 38억 7,500. 그래서 전체적인 적수는 1,550억, 1,551억 2,500만 원이고요. 지급이자 2,4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건설자금 이자고, 나머지 차감 지급이자에 대한 적수가 1,460억인데 1,460억에 대한 차입금 적수 중에 업무무관 자산 적수가 730억이니까 730억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인 1,100만 원은 지급이자 송금불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지급이자 여기도 직접 입력으로 돼 있어서 지금 조회가 안 돼요. 지급이자 손금 불산이 1,100만 원은 기타 사유 유출이고 건설 자금 이자는 200만 원은 자산 처리할 걸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유보 발생입니다. 됐을까요? 지급이자 송금물세. 이 밑에 거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소득 처분은 지급이자 송금, 업무무관 자산 등 지급이자 송금물산입은 기타 사유 유출, 건설 자금 이자는 유보 발생. 종료하시고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제네시스는 취득한 거고요. 말리부는 렌트한 거예요. 임차기가 나왔으니까. 제네시스는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고 경비구분은 사용자 직책은 제네시스 대표이사, 말리부는 가장. 그 다음에 말리부는 임차한 거라서 임차기간 나와 있고 둘 다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전부 다 송금불산입입니다. 보험기간 나와 있고 운행기록부 둘 다 작성했고 출퇴근에 사용하고 총 주행거리가 25,000km, 40,000km인데 제네시스는 22,500km 일부만 업무에 사용했고 그 다음에 말리부는 전체 100% 다 업무에 사용했습니다. 업무에 사용한 것만큼은 전부 다 송금 인정이 되고요. 제네시스는 취득가액이 6천만원, 감가상각비 1,200만원 잡았고요. 임차료는 렌트료가 1,200만원이고 제네시스는 유류비가 500만원, 말리부는 360만원. 제네시스는 보험료가 150, 자동차세가 78만원입니다. 그러면 감옥별 세무조정에 맨 밑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여러분 맨 밑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가 안 뜨신 분들이 시험 볼 때 있었어요. 몇 명. 그래서 어떤 분은 이의를 제기해서 문제를 처리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거를 자기가 이제 못 찾았는지 알고 끝나고 나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있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다가 일단은 대부분의 메뉴는 여러분들이 못 찾는 게 대부분인데 혹시라도 좀 이상하면 그 감독관한테 이의를 제기를 해요. 일단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들어가셔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실에 가시면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제네시스는 취득한 거다 보니까 고정자산 계정 과목 나와 있고 자산 코드나 자산명은 없고 취득일자, 경비보험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사용자 직책은 대표이사, 부서가 나와 있었나? 부서는 없었죠, 그지? 그 다음에 사용자 성명은 안 나왔고 따로. 그 다음에 임차 여부는 취득한 거니까 자가. 임차한 게 아니니까 임차기간 없고 보험 가입했고 보험기간 나와 있고요. 운행기록부 작성했고 출퇴근했고 지금 전기와 누적거래하고 출퇴근거래 없으니까 작성 안 하고 만리부는 취득한 게 아니다 보니까 고정자 계정가로 등록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는 취득일자라고 되어 있지만 임차한 경우는 임차 시작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미 된 상태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 또 작성하라고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지? 경비보는 판매비와 관리비, 사용자 직책은 가장, 임차 여부는 렌트, 임차 기간, 보험 가입 여부 가입, 보험 기간, 운행기록부 작성했고 출퇴근 사용했고 전기월 누적거리 출퇴근 거리 없고요. 됐을까요?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불러오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서 새로 불러오기 하시면 제네시스하고 말리부 불러옵니다. 제네시스는 총 주행거리가 이번 연도에 총 주행거리가 25,000km. 업무용 사용거리가 22,500km니까 업무 사용 비율이 90%예요. 그럼 업무 외 사용 비율이 10%라는 얘기잖아. 업무 외 사용 비율만큼은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취득가액은 6천만 원이고 이게 전년도에 취득한 거라서 여기 12개월은 자동으로 나온 거네 이게. 전년도에 취득한 거라서 12개월. 이번 연도는 12개월 다 해당이 되고 이번 연도 감가상각비 1,200만 원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1,200만 원) 잡았고 유류비가 500만 원, 보험료가 150만 원, 수선비가 78만 원. 그래서 감가상각비하고 유류비하고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를 잘못 적었구나. 이게 수선비가 안 나오고 수선비가 없고 미안해요. 자동차세가 78만 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928만 원인데 이 금액 중에서 10%는 업무 외에 사용했으니까 송금불산이 그지? 응? 10%는 업무 외에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감가상각비 1,200만 원 중에서도 10%를 빼니까 90%인 1,080만 원만 업무 사용 금액이고 10%인 120만 원은 업무 외 사용 금액입니다. 업무 외 사용 금액. 1,928만 원에서 1,200만 원 빼면 728만 원 되겠죠. 728만 원 중에 90%는 업무 사용 금액이고 10%인 72만 8천 원은 업무 외 사용 금액인 거예요. 이해 갔을까요? 그럼 업무 외 사용 금액인 120만 원과 72만 8천 원에서 192만 8천 원은 송금불산입이야. 이해 갔을까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업무 사용 금액이 얼마까지 인정되는 거야? 지금 1,080만 원까지 인정이 됐죠. 근데 우리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가 연간 800만 원이거든. 그래서 800만 원 초과하는 얼마는 30번에 800만 원 초과하는 얼마는 280만 원은 또 송금불산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송금불산이 되는 금액이 결국 업무의 사용 금액 192만 8천 원하고 감가상각비 800만 원 초과는 280만 원하고 해서 472만 8천 원이고 나머지 1,455만 2천 원 송금 인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말리부는 총 주행거리가 4만 킬로, 업무용 사용거리가 4만 킬로니까 업무 사용 비율은 100%고요. 취득한 게 아니니까 취득가액 없고 임차 월수가 12개월이고 임차료가 1,200만 원. 1,200만 원의 70%인 840만 원만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봐요. 렌트한 경우는. 그 다음에 유류비가 360만 원이고 나머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 기타 없고요. 그러면 일단은 업무 사용 비율이 100%니까 1,200만 원. 1,200만 원 중에 840만 원. 840만 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서 840만 원이 전부 다 업무 사용 금액이 되고 1,560만 원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 840만 원 빼면 720만 원이 이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업무 사용 비율이 100%니까 720만 원이 전부 다 업무 사용 금액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업무의 사용 금액은 없고요. 업무의 사용 금액은 없고 지금 업무 사용 금액으로 감가상각비가 840만 원까지 인정은 되지만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 원이다 보니까 800만 원 초과하는 40만 원은 무슨 초과액? 한도? 초과액이 나온다는 얘기지. 요것만 이제 송금불산임이 되는 거지. 그치? 각각 세무조정 해줘야 되니까 제네시스 먼저 클릭하시고
저장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제네시스 클릭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지금 이제 제네시스 업무 외 사용 금액이 192만 8천 원이에요. 업무 외 사용 금액이. 업무 미사용분 192만 8천 원은 누가 쓴 거죠 이게? 대표이사가 썼죠. 대표이사에 대한 상해 처리합니다. 업무 미사용분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해 처리하고 송금불산이.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제네시스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280만 원이에요. 제네시스 감가상각 한도 초과가 280만 원인데 얘는 취득한 거에 대한 거니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유보 발생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료했다가 다시 말리부 클릭하시고 말리부에서 조정 등록 눌러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40만 원입니다. 여기 업무 미사용분 없고요. 감가상각 말리부 감가상각 한도 초과 40만 원은 기타 사회이출이에요. 기타 사회이출. 한도 초과가 취득자산이면 송금 불산이 유보 발생이고 임차 또는 렌트 등 한 경우는 송금 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 처리합니다. 임차나 렌트는 이제 기속자가 그 자동차를 빌려준 사람이 기속자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단기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개정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처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완성하시오. 소득 및 가표 계산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및 명세서 가셔서 여기도 이미 직접 입력이 클릭이 되어 있네요. 직접 입력이. 기존에 조정한 건 놔둔 상태로 추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비익 1,000만 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가담합 부분 환급받은 금액이 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이 자비익 속에. 근데 우리 법인세 등은 결과치로서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입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법인세 등 환급받으면 입금불산이 기타예요. 법인세 등이 결과치로 송금불산 기타 사유주였기 때문에 환급받으면 입금불산이 기타. 여기 법인세 등 환급액 800만 원만 소득 처분은 기타고요. 기타 해주시면 되고 수수료 비용 500만 원인데 대주주인 출자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대주주인 출자 임원. 그 출자 임원에 대한 사택 유지비는 송금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지? 그죠? 손금 불산이 출자 임원 사택 유지비 500만 원은 송금 불산이 출자자면 원래가 배당이고 임원 임용은 상여인데 두 개가 겹치는 경우는 뒤에 거 따라가요. 그래서 이건 상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여 해주시면 되고요. 퇴직급여 1,500만 원인데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으로서 정관규정에 의한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 1,000만 원 있대요.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도 송금 불산이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해. 송금불산입 1,000만원. 기속자가 임원이니까 상여. 자기주식 처분이익 70만원 있는데,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그 기업회계에서는 자본거래로 보지만, 그 자본요금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자기가 자기 주식에 투자한 걸로 봐서 유가증권 처분이익 수익으로 봅니다. 수익 처리해야 되는데 자본요금 처리했기 때문에 입금산입 기타예요. 입금산입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70만원, 소득처분은 기타입니다.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송금산입 기타예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입금산입 기타,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송금산입 기타고,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일단 세무조정이 2개 나와. 무조건. 매도가는 증권만 여기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회사는 매도가는 증권 350만원에 증가시키고, 대변에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 기타 포괄손익 누계 잡았다는 얘기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 350만원 잡았는데, 세법은 이 회계 처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법은 임의로 평가하는 거 인정을 안 해요. 인정하는 게 몇 개 없죠.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데, 회사는 세법보다 자산을 많이 잡은 거야. 그래서 자산을 맞춰주려고 내려줘야 되니까 손금 산입이 나와요. 매도 가능 증권 350만원은 손금 산입 유보 발생이 나오는데, 회사는 수익 잡은 적이 없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차이는 없어. 소득에 대한 차이는 없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둘 다 보면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했고, 그래서 순자산의 변화가 없어요. 자산이 증가한 만큼 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에. 순자산 변화가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네, 이것도.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다.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소득의 차이는 없는데, 자산을 맞추려고 송금산이 했다는 얘기지. 자산을 맞추려고. 그러면 회사만 소득이 내려가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다시 이런 경우는 이제 원상복귀 시켜주기 위해서 입금 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350만원, 얘는 기타 처리해 주셔야 돼요. 어려우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무조건 세무조정이 2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무조건. 자산을 맞춰주려고 매도 가능 증권을 송금산이 잡았으면 입금산이 한 번 더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나오는 반대 조정은 소득처분 기타야. 자산 차이는 유보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일 때는
참고로 예. 만약에 매도가 나니까 평가 손실이다. 이런 경우도 예, 세법은 원가 이미 평가는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평가액 평가 손실은 예, 입금물산입, 송금물산입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자산을 맞춰주려고 다시 자산을 예, 증가시켜줘야 되니까 입금산입이 나오는 거죠. 자산 차익에 대해서는 먼저 예, 유보 발생해주고 그 다음에 무조건 반대줄이 나와야 돼. 다시 송금산입, 예,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 예, 350만원, 기타 예,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일단은 예, 매도 가능증권을 내려줘야 되니까 예, 송금산입에 예, 매도 가능증권 금액이 350만원 송금산입 유보 발생해주고 예, 송금산입한 것만큼은 다시 예, 입금산입 입금산입에 예,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350만원은 예, 기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하나에 1점씩이네. 이게 6개 주고 6점 준 거니까.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은 결과치니까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지? 예. 법인세 비용은 예, 결과치니까 송금 불산입 2천만원은 예, 국가나 지자체 기속이니까 기타 사회이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는 별도로 저장 안 눌러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좀 안전하게 하려면 그냥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5번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단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서 갑을 작성하시오. 단 기존 자료 및 다른 문제 내용은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세무조정을 생략한다. 전기말 재무상태표, 단기말 재무상태표는 기업회계상 자본을 구하는 거고요. 기타 전기말 자본과 적립금 조정의 을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서 을표는 소득처분 중 유보 또는 마이너스 부분만 관리하는 서식입니다. 작성 방법은 전기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서 을표의 기말잔액을 전기분 기말잔액을 단기분 기초잔액에 입력을 먼저 하고요. 단기 중 증감에서 증가는 유보 발생이고 감소는 유보 감소인데 유보 감소 적을 때 유의하셔야 될 게 기초가 양수면 감소도 양수로 기초가 음수면 감소도 음수로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 가표는 세법상 자본을 구하는 서식인데 세법상 자본은 기업회계상 자본에다가 플러스 유보면 더해주고 마이너스 유보면 빼주고 법인세 등이 감소한 경우 그러니까 법인세 등이 감소했다는 게 뭐냐면 손익계산서 법인세보다 손익계산서 법인세 등보다 법인세 가표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법인세가 더 작아진 경우 이런 경우
그러면 이제 법인세 등이 감소한 만큼은 그만큼 세금이 덜 나가니까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법인세 등이 증가했다는 것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법인세보다 법인세 가대표점 및 세액 조정계산세 법인세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증가한 만큼은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세법상 자본은 감소하겠죠.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법인조정2에 신고 부속 서류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기존에 입력된 거는 삭제하고, 여기 지금 불러온 거는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유보 발생, 유보 검토 자동으로 불러온 거야. 원래 거기다가 입력하면 이거 자동 작성돼요. 1표는. 입력한 자료는 무시해야 되니까 다 삭제하시고, 감옥란에다가 2번 자리에 전기마 자본과 적립금 종료 1표 전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여기도 다 직접 입력을 해놨구나. 이게 주체자금 한도 초과 기초잔액이 600만 원이고, 양수면 전년도에 이제 입금산입 및 송금산 했었다는 얘기고요. 재고자산 평가가 100만 원. 평가감이니까 얘도 세법보다 가소계상했기 때문에 입금산입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 요 두 가지가 전부 다 자동조정적 오류인 거 아시죠? 어? 자동조정적 오류인 재고자산 평가 증감, 선급비용 가대 가소,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장기 미수이자는 다음 연도 또는 차기 이후 연도에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제고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진짜 많이 필기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자동조정적 오르기 때문에 재고자산 대손충당 한도 초과 재고자산 평가의 증감은 다음 연도에 반대 조정해 주셔야 돼. 다음 연도에. 그러면 다음 연도에 반대 조정해 주면 얘네들이 전부 다 입금산입했던 거니까 이번 연도는 뭐예요? 송금산입이죠. 그렇다고 여기 마이너스로 입력하지 않는다는 거야. 감소는 유보 감소인데, 감소에 입력할 때는 기초가 양수면 감소도 양수로, 기초가 음수면 감소도 음수로 입력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다른 거 안 보고 입력해도 상관없어. 내용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안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보고 입력해도 돼. 얘네들은 무조건 반대 조정이야. 선급비용은 바로 이번 연도만 아니라 다음 연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러니까 대손충당 한도 초과하고 재고자산 평가 증감은 그 다음 연도에 무조건 반대 조정해 주시면 돼. 무조건. 됐을까요? 됐고, 두 번째, 단기 중 유보금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기 대손충당 한도 초과에, 대손충당 한도 초과했으니까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이죠. 유보 발생. 500만 원이 증가한 거고, 단기에. 재고자산 평가감된 재고자산 모두 매각되었고, 모두 매각되었기 때문에 지금 얘 송금산이 한 거예요. 만약에 재고자산이 모두 매각되지 않았으면 여기 일부만 송금산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문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단기 말에는 재고자산 평가감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추가로 건들 필요는 없고, 단기 세금가 공가금 송금불산 유보 발생액이 70만 원 있대요. 세금가 공가. 송금불산입이니까 양수로. 송금산입이나 입금불산입은 음수로. 입금산입이나 송금불산입은 양수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하면 저런 거죠. 그 건물에 대한 아니 건물이 아니지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 처리했다. 그런 경우 이해 갔을까요? 여기까지 됐고 여기다가 입력하면 지금 이제 플러스 유보 기초에서 700만 원 감소하고 570만 원 증가한 금액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료 가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됐나요? 반영이 됐고 자본금 및 잉여금 계산은 기업회계상 자본을 반영하는 거예요. 기업회계상 자본은 전기말 재무상태표하고 단기말 재무상태표 보시면 됩니다. 기초자본금이 2억, 기말자본금이 3억. 기초자본금이 2억인데 기말자본금이 3억이 돼야 되니까 1억 원이 증가를 한 거고 기초자본 잉여금이 252만 원인데 기말자본 잉여금이 322만 원이니까 70만 원이 증가를 한 거고 이익잉여금이 2억 1960만 450원인데 기말에 3억 271만 2585원이 돼야 되니까 계산기 기능을 이용해서 기말 이익잉여금 3억 271만 2585원 마이너스 기초 2억 1960만 450원 빼주면 8311만 2135원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복사 기능을 이용하셔서 복사 그 다음에 당규중 증감의 증가에 컨트롤 V 하시면 8311만 2135원 증가하면서 기말 잔액이 3억 271만 2585원 나와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법인세는 증감액이 없어요. 법인세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만 기초 중에 감소한 금액 나오고 나머지는 기초 중에 감소한 금액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 감소는 기초 중에 감소했을 때만 감소해 넣는 거예요. 그 감소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법인세가 증가하면 손익계산서 법인세보다 법인세 가표에 법인세가 증가했을 때 만약에 1000만 원 증가했으면 여기 1000만 원 이렇게 넣죠. 그럼 1000만 원 감소했으면 어떻게 넣어? 감소에 넣어요? 아니면 증가에다가 마이너스로 넣어요? 증가에다가 마이너스로 넣어요. 항상 여기에 감소는 기초중 감소예요. 기초중 감소. 여기까지만 해서 저장하시면 되고 손익 미계상 법인세들 입력 시 법인세 등이 증가한 경우 여기다 그냥 표시할까 그냥 법인세 등이 증가한 경우 단기 증가의 양수로 입력 법인세 등이 감소한 경우는 단기 증가의 음수 입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대부분은 법인세 등이 증가한 게 주로 나와요. 감소한 거 거의 나온 적이 없어. 어쨌든 법인세 가표에 법인세가 증가했으면 양수로 감소했으면 음수로 입력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94의 기출문제 법인세 실무가 끝났습니다.